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싸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권영수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이 질문을 한 100번 한 것 같은데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에 가능합니까? 20일, 21일. 뭐 수목금이라고 네. 했는데 어제 평의 후에도 일정 고지를 안 했으니까 네. 19일 설은 뭐 이제 희박해졌고요. 네, 19일 내일 할 거는 예, 오늘이라도 고지가 이뤄진다면은 20일 내일 21일인데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금요일 날 선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1일 설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네. 예.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일정과 비슷하게 맞출 거다. 26일이거든요. 다음 예, 주. 그래서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 아직까지는 선고일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태도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네. 기자들이 언제 하냐 물어보면 그전에는 뭐 오늘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노코멘트입니다라고 바뀌었어요. 노코멘트. 예, 그 얘기는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피청구인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3월 말설 4월 초설까지 퍼뜨리고 있긴 한데 네. 어쨌건 이번 주 20일, 21일쯤은 끝내기를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이 바라고 있고 현재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14일은 사실은 예측을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어쩌면 예전 탄핵 심판하고 비춰서 예측한 거고 뭐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 어떤 스케줄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 정도 늦어진 거하고 2주, 3주 늦어진 건 다른 거니까 이번 주 중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재판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탄핵 사유는 계엄이 절차적 요건, 그러니까 국무회의,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 요건, 전시사변이 준하는 사태냐 이걸 충족시키는지 충족시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게 사유가 하나 있고요. 그 탄핵 사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포고령 위반, 절취 활동을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헌법기관인 국회 침탈 그리고 선관위. 뭐에 들어간 정치 체포까지 뭐 선관위에 침투한 거 그리고 그 판사들을 판사들을 뭐 불법 구금하려고 한 거 모두 헌법기관이니까 이것들이 어느 하나만 돼도 사실은 심각한 헌법 위반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 중에 제일 뭐 문제 없는 거 하나 해가지고 탄핵시키면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래서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다가 늦춰진 거는 피청구인 쪽에서 계속 절차적 시비를 거니까 선입 선출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했던 것 같고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남은 사건들은 다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 탄핵과 관련된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저 박성재 법무장관 오늘 변론길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순서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절차적 시비를 자꾸 거니까 그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하고 이번 주로 넘어온 것 아닌가. 이제 남은 게 다 비상계엄 내란 관련된 탄핵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뭐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어떤 쟁점이라든지 또 세부적 내용 같은 걸 다듬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서초동 풍문 유력한 풍문이 한데 이미 결론은 누구도 이게 이 계엄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헌재 재판관은 아무도 없다. 8대 0이다. 결론은 그렇지만 어떤 게 가장 큰 이슈로 대두했냐면은 증거 적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 수립했던 원칙이 있어요. 뭐 형사사건에서 기록이 그 문서가 뭐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 현출돼서 증거 조사를 마쳤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입회하고 또는 영상 녹화를 해서 그런 절차적인 특신 상황이라고도 하지만 형사소송법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특신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작성된 경우라고 원칙을 수립했는데 이걸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가 준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재판관들의 토론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으니까. 강인원 전 재판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강인원 전 재판관이 수립한 그 원칙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썼죠. 그래서 뭐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동등하게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반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증거 적시를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지 결론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국민들이 애가 타지만 헌법재판관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중요하죠. 예. 그런 결정문을 작성하고 후대에 계속 남는 결정문인데 그 하나라도 그러니까 절차적인 걸 거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논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증거를 수립하는 과정들, 조사하는 과정들을 다 따지잖아요. 맞습니다. 문구도 하나하나 따지고 다 따져야 됩니다.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했더라도 또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록 그리고 보충 의견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붙여 나갈 것인가는 보충 별개 다 있을 겁니다. 의견들이. 그러니까 총론에는 다 합의가 됐더라도 개별로 들어갔을 때 과연 계엄의 목적, 왜 계엄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런 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한 사건만 하면 됐잖아요. 네. 지금은 탄핵 사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한덕수, 조지호 다 걸려 있어요 옆에서. 아니 근데 이제 박성재, 조지호는 좀 뒤로 가더라도 한덕수 총리 문제가 제일 시간 끄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는 변론 종결했잖아요. 그것도. 변론 종결도 했는데 어차피 내란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같이 파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윤 대통령을 파면한 다음에 그러면은 2달간이지만은 대선 기간 직무 권한 대행을 총리가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부총리가 계속 갈 거냐 이것 또한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정무적인 그런 판단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미 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만약에 1명 임명하는 것도 위헌인데 3명 하는 게 더 큰 위헌이잖아요. 그 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국무총리로서 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게 한덕수 총리는 이걸 좀 반대해서 막기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이거 국무회의 안 거치고 하면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게 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한 게 과연 한덕수 총리 주장대로 근데 국무회의가 의결 사항이면 한덕수 총리 말이 맞거든요. 심의 사항이잖아요. 국무회의를 열기만 하면은 절차적 정당성은 부여되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한 헌재가 지금 볼 것이다. 논의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계속 뭐 6대2 각하 뭐 5대3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뭐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다들 잠도 못 자고. 국민의힘이 여론 동원을 하기 위한 광장에서 자기네들의 입장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지 전혀 재고 뭐 저희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서초동 법조계 풍문으로는 이게 결론이 사실은 국민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도 초미의 관심사니까 본인 일이니까 제일 관심 많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본인 일이니까. 대형 법무법인에 우리가 이런 의견 개진을 했는데 수용될 여지가 있겠느냐는 의견서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각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이 콧방귀를 끄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절차 위반으로 주장하는 게 첫 번째.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탄핵 사유로 내란죄가 있었는데 왜 빠졌느냐.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국회 의결에 거치지 않은 사항을 덧붙였으면 문제가 되겠죠. 확장하고 확대했으면. 근데 우리 뭐 괜찮아요. 절차적 편의, 신속한 결정을 서고 빼겠다라는 건데 이거 국회 의결을 뭐 편취를 했다 이런 게 문제될 여지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일사부재리. 한 번 부결됐다가 한 번 올렸다가 뭐 파토 나고서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까 아예 열어보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바꾼 게 아니죠. 이게 부결된 걸 다시 그다음에 다시 밀어붙여 갖고 한 것도 아니니까 이거 역시 어쨌든 대형 법무법인은 콧방귀를 꼈는데 뭐 저 나경원 의원은 판사까지 했다는 분이 각하를 주장하고 계시죠. 각하에서 80여 명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냈죠. 우리가 2017년 사례를 네. 보면 아는데요. 그때도 선거일을 앞두고 4대4 기각이다, 5대3 기각이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해야 된다. 선고 나기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끝까지 버틴 이유가 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각될 걸 100% 믿었다는 거예요. 정보 보고가 다 그렇게. 아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나왔던 것 지금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가져와 보면 비슷합니다.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4대4니 5대3이니 하는 얘기는 다 그냥 망상에 나오는 망상.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8명의 헌법재판관만 들어가요. 그렇죠. 연구관들도 안 들어갑니다. 재판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전혀 그 사람들이 언급할 리도 없고 나올 리도 그렇죠. 없는 사안인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그냥 우리가 생각에서 나오는 다 그냥 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쏘을 이유는 없고 믿을 이유도 없고 결국은 신중하게 지금 하나의 흠결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따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네. 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제가 그 당시에 평의에 참석했던 헌법재판관들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여론이 좀 나뉘지 않았냐. 그때는 지금처럼 명백한 사안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소추 대상도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처음부터 이론이 없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론이 없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9대0, 8대0 중간에 이제 헌재 소장이 퇴임을 했으니까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8대0인데 이제 세부적인 사항 우리가 판결문이라는 게 아니 5개 중에 1개만 해도 1개만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다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 또 지난 13일 날 체제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서 만장일치 탄핵 기각 났어요. 그거랑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성 있을까요? 저는 관련성 전혀 없고 오히려 판결 사유를 보면 결정 사유를 보면은 뭐 탄핵 소추를 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라는 것 인정했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고 사유가 그 파면에 이르지 못할 정도일 뿐이지 일정 정도로 소명이 됐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을 만했다. 뭐 그거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국민의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유리한 결정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계엄령의 사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라는 것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8대0이고 여기도 이게 이제 재밌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아,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영향이 있냐면 이게 저 보수농객 조갑재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이걸 전원일치로 기각할 때 진보 보수의 구별이 없었지 않냐. 왜 그랬겠냐. 워낙 사안이 명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하는 사안이 그 사안보다 더 훨씬 명쾌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8대0 전원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적으로 쓸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 같다. 보수 성향이라는 게 뭐냐.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한 분들이 보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자면은 이거 8대0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각에 8대0 났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이네요.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다. 초조한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탄핵되는 건 확실하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윤석열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윤석열이 뿌린 이 사회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단지 저런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허용되지 않는 폭력행위, 허용되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 이게 우리 강장에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회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윤석열의 행위는 마치 목재에 나무에 세기를 받고 그걸로 도끼로 내려쳐서 사회를 반조각 내버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너무 이제 눈앞에 탄핵 나와 언제 나와 이라기보다는 그 후도 더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윤석열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남긴 이 악의 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는 뭐 윤석열이 지금 밖에 나와 있다는 거 석방 부분인데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검찰에서 즉시항고서 포기하는 바람에 즉시항고서 뭐 제출하지 않았죠. 그걸 포기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 원죄죄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지금 그날 과정을 밟은 절차를 보면은요. 검찰이 심우정이 이제 이 특수본에다가 석방 지휘를 했고, 여기도 그 명을 받은 이제 특수본에서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역시 석방 지휘를 해서 서울구치소에 석방을 시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즉시항고 포기 문서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도주 원조죄라는 게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만드는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문서를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 석방했으니까 이거 불법이다. 포기 서류 받고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거 안 받고 풀어줬다. 도주 원조했다. 그렇죠. 포기서를 제출도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했다. 서울구치소에 대한 그런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직권남용죄로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도주 원조죄까지 절차적인 걸 다 밟지 않았다는 그 들고 노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 파면이 최우선이겠지만 그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심우정 총장,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등등이 지금으로서는 사실 더 이상 탄핵하거나 막이나 민주당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지만은 그런 데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분명한 위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게 정치적인 공세로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판결과 결정은 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소송행위라는 건 우리가 풀어줄게요라고 뭐 개인적으로 엄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정서를 뭐 언론한테 대고하는 것도 유효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담당 검사가 권한 있는 담당 검사가 권한 있는 법원에 제출을 해서 우리 즉시항고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엄명을 하면 이 구속 취소 결정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석방지라는 그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유독 모든 이례적인 일들이 윤석열한테는 일어난다. 모든 이례적인 일은 윤석열한테 포기서를 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시간 쭉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풀려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심우정 총장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직위원 부장 판사의 의도는 그러면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거다. 그래서 상급심 판단을 받자고 판단했을 건데 심우정 총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덜컥 받아버리니까 재판부도 놀랐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특수본이 석방지를 받았으면은 그럼 구속 취소 이것을 내고 그 다음에 석방지를 해야 되는데 뭐 바로 그냥 석방하라고 해버렸으니까 방금 이게 절차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조금의 시비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하나 따지는 거잖아요. 선입 선출에 따라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을 시작할 때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를 거니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또한 그런 절차적 위반이니까 우리가 왜 그 검사하실 때 기소할 때 절차 안 지키면은 공소기각되잖아요. 기각되죠. 절차.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도 우기는 건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선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청이 됐죠. 경찰에서 검찰로. 그 사이에 뭐 지금 서울 고검에서는 또 구속영장 하라고 얘기도 있었고 또 체포를 또 도와줬다고 알려진 사람은 또 인사보복으로 해임 의결까지 또 해버렸어요. 중요한 검찰이 이제 영장을 받아줄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먼저. 저는 이게
고검의 서울고검의 영장심사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게 구속력은 없지만요. 아무래도 언론의 눈치를 보게 돼 있고 저의 예견은 탄핵 결정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 결정 난 게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한 며칠 지나면서도 경찰도 영장 청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신청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경찰의 주장은 이제 좀 그런 거죠. 그 검찰의 기각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그 서울 서부지검이 영장심의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존중하면서 또 청구를 안 하면은 이건 이제 그 검찰의 내란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을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끌 거냐, 바로 청구를 할 거냐, 요게 조금 남은 관건인 것 같고요. 어쨌건 이제 김성훈 차장이 구속이 되어야 지금 이제 비하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나머지 그 보강 증거들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모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짚어보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돼서 현직으로 돌아왔는데 명태균 게이트 이제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못 믿겠다라고 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연주 변호사님 먼저 좀. 뭐 이창수 지검장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전에 탄핵 그 소추될 때 상황하고는 정치적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고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탄핵 결정문 본인의 탄핵 결정문에도 기각되긴 했지만 일정 정도 헌법 법률 위반 사유가 소명된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사방이 자기를 제어오고 예전과 같은 그런 권력은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견합니다만 그렇다고 명태균 수사를 열심히 할 것이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고구마 줄기를 캐면은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 그리고 이 검찰 조직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는 민주당의 의견처럼 지금 특검도 좌절이 된 상황인데요. 특검 아니면 결국 시간 문제이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특검이 제2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2 요구를 하는 게 지금 남은 사건이 이제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 또한 아까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대로 파면된 이후에 급물살을 타지 않겠나. 결국은 검찰도 특검이 그럼 제2 요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특검 발의하게 되면은 검찰이 수사를 했냐 안 했냐가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수사팀이 그럼 이창수의 더 말을 더 이상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팀도 자기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 수사하는 검사들이 원래 지휘하는 대로 잘 안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요. 어쨌든 근거는 남겨놓잖아요. 창원지검에서도 8명에 연서명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살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윤 대통령 임기 5년에 자기들이 검사들이 1년마다 인사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가고 다 나머지 계산을 했다가 이게 갑자기 3년으로 줄어들어 보니까 틀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창수 지검장이나 심우정 총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흐려지지 않겠나.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두 사람. 찐윤 중에 찐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것도 사법 처리도 아니에요.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못 참아서 날린 거잖아요. 다 날라갔죠. 그러면 이창수, 심우정이 그 사람들보다 더 찐윤이었냐 아니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럼 신찐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걸 보자면은 이것도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시간이 상황이 어떻게 시간과 상황이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한다 안 한다 하겠지만 이것도 며칠 상관에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빨리 좀 탄핵 선고 결정이 좀 나야지만이 뒷부분들이 수르륵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의 봄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